Eestisse saabus veel 6 Korea liikursuurtüki K9 ehk Go. Korea masin meie talvel. Talvetingimustes täna opereerib hästi, et võrreldes mõnede liitlaste relvasüsteemidega siis me väga ei uisuta. 에스토니아가 마침내 K9으로 포병을 통일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국 K9 자주포의 추가 물량이 도착하면서 에스토니아 육군은 비로소 완벽한 화력 대응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인데요. 이번에 에스토니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인도받은 물량은 6문으로 이로써 에스토니아는 기존 보유량과 합쳐 총 36문이라는 강력한 자주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죠.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새로 도입된 K9 자주포가 우리의 장기적인 전투 대비 태세와 국가적 회복력 그리고 동맹국가의 굳건한 협력을 상징하는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이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필수적인 투자라는 비장한 메시지를 함께 덧붙였죠. 현지 여론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K9 인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번 전력 증강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Eestisse saabus veel 6 Korea liikursuurtüki K9 ehk Go. Nüüd on suurtükiväel kokku 18 ehk pataljoni jagu sellist relva. 6 kilesse pakitud Korea liikursuurtüki Paldiski lõunasadamas meenutavad elevante. Tehnika laadimist kraanadega on Kaitsevägi varem harjutanud näiteks Scouts-pataljoni liikumisel Saksamaale. Eestisse on toodud nüüdseks 18 liikursuurtüki ehk suurtüki pataljoni jagu relvi. Kuidas toimetab Korea masin meie talvel? Talvetingimustes täna opereerib hästi, et võrreldes mõnede liitlaste relvasüsteemidega siis me väga ei uisuta. Roomikutele lähevad nii-öelda kassid alla ja nii see süsteem tee peal seisab. Käivitub hästi ja seni mingisuguseid suuremaid probleeme õnneks ei ole. 러시아와 길게 맞닿아 있는 에스토니아의 북동부 국경지대는 현재 나토 동부 방위선 중에서도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최전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러시아의 제2도시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의 거리는 불과 300km 내외인데요. 이는 서울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로 군사적으로 보면 기계화 부대가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사실상 턱 밑에 칼이 들어와 있는 것과 다름없는 위협적인 거리입니다. 그러니 에스토니아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에스토니아가 목표로 했던 K9 자주포 36문이라는 숫자를 빠르게 달성한 것은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이정표가 됩니다. 이 36문이 군사작전술과 현재상에서 갖는 의미가 실로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군대의 효율적인 지휘와 화력 집중을 위한 편제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서방 나토 표준으로 볼 때 자주포 36문은 정확히 2개 대대를 꽉 채우는 수량입니다. 포병의 가장 기본 단위인 한 개 포대는 자주포 6문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러한 포대가 3개 모여야 비로소 독립적인 작전 수행과 화력 지원이 가능한 한 개 대대를 이루게 되며 이러한 18문 구성의 대대를 2개 확보해 총 36문 체제를 갖추는 것을 에스토니아는 지상군 현대화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현재 에스토니아 지상군은 크게 제1보병여단과 제2보병여단이라는 2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이번에 K9 자주포 36문을 모두 확보하게 됨으로써 제1여단과 제2여단에 각각 자주포 1개 대대씩을 유기적으로 배속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토 면적이 좁고 중심이 짧은 에스토니아의 지형적 특성상 이렇게 36문의 최신형 자주포가 전방에 촘촘히 배치되면 단위 면적당 화력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적이 국경을 넘으려는 찰나의 순간에 36문의 K9이 쏟아붓는 집중포화는 그 어떤 부대도 버텨낼 수 없는 죽음의 비를 내리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K9 조금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용 무기라면 의뢰 적용되어야 할 나토 표준의 3색 위장 도색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국군 특유의 지렁이 도색이 그대로 칠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궤도와 차체 하부에는 흙먼지가 묻어있어 어느 정도 사용감도 있었고 차체 곳곳에는 한글로 적힌 주의사항과 부대 표식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공장에서 갓 나온 신품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이 최전방에서 약 10년 가까이 실제로 운용하던 K9A1 자주포였던 것입니다. 에스토니아가 하루라도 빨리 36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제작 시간이 걸리는 신품 대신 한국군이 쓰던 현역 장비를 바로 도입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국가 안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무기 체계를 그것도 남이 쓰던 중고로 구매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전쟁 중 중고로 사온 무기가 노후화로 인해 작동하지 않거나 포탄이 발사되지 않는다면 곧 전선의 붕괴와 패배, 나아가 국가의 소멸을 의미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가 한국군이 10년 가까이 굴리던 물건을 웃으면서 가져갔다는 것은 한국 무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혹독한 훈련 환경을 지녔는데 아니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세일즈를 했길래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럽 국가가 중고품을 주력 무기로 선택했을까요? 그건 바로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창정비 기술력에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로 건너간 K9은 명목상으로는 중고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와도 같습니다. 육군 종합정비창과 제약사인 하나에로스페이스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결합된 창정비 과정을 거치며 이 자주포들은 말 그대로 환골탈태했기 때문이죠. 창정비란 단순히 고장난 곳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차량을 볼트와 너트 하나까지 완전히 분해하여 뼈대만 남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후 노후화되거나 마모된 모든 부품을 100% 신품으로 교체하고 최신 사양의 전자장비로 업그레이드하여 장비의 수명을 0으로 되돌리는 정밀한 재조립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창정비만 잘한다고 신뢰받는 게 아닌데 바로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은 명품 차체의 압도적인 내구성도 한몫했습니다. 내부 부품이나 전자장비야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어도 자주포의 뼈대가 되는 거대한 차체와 프레임은 교체할 수 없는데요. 특히 산악 지형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여 장비에게 가혹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반도 지형에서 10년 가까이 굴렀기에 금속의 피로도가 쌓일 법도 한데 이 중고 K9의 차체는 미세한 균열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특수강으로 제작된 K9의 차체는 여전히 짱짱한 강성을 자랑하며 에스토니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는 과거 폴란드가 야심차게 개발하던 자국 저주포 크라프가 차체 균열 문제로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한국산 K9 차체를 수입해 결합하자마자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한국식 애프터 서비스와 기술 지원 시스템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이번 중고 K9 도입을 결정하기 무려 5년 전부터 자국의 정비병들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창정비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매한 후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닌 운영국의 군대가 스스로 장비를 고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립을 돕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한국 육군과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에스토니아 정비병들에게 볼트 조이는 법부터 엔진을 드러내는 고난도 정비까지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에스토니아는 설령 중고 제품을 도입하더라도 언제든 자신들의 손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북유럽 3개국을 순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를 시작으로 현재 에스토니아 그리고 노르웨이까지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 각 국가별로 방문해갖고 해당 국가의 VOC를 듣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또 이제 병행을 하면서 그 각 국가의 이제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파지 여기. 이 내부 안에 사격할 때 문제점이 없게끔 지금 사격 점검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This is really good for us technicians, so we can get every little detail. What's the problem? We get this on the paper from Korean people, so it's really helpful for us. So it makes our job easier to do, and they will give us some tips and tricks. Today we're studying the driver's instructions panel and the driver's seat as a whole. It just looks like a car. The lessons are fun. The machine itself is very easy to learn. We all enjoy the lessons a lot. In the first few days, we learned about the basic components externally and internally. And today we are taking a look in the inside and taking some components apart and getting to understand how the system works.
it is powerful enough because our winters and our ground is quite difficult at some points. We have tested it in snow, in mud, in our little bit more hillier environment, and so far it's good. In short, it's basically the weapon system which is the benchmark for modern artillery for its balance of firepower, mobility and survival. Hosting the user club conveys a positive and proactive image for Estonia, and it sort of signals the expression that the Estonian Defence Forces values the one Hanwha has done this far. K9 저주포는 성능과 운용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도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고객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잘 사용해주는 이 나라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진심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에너지와 좀 정신 덕분에 공대하시는 저희 팀원 분들도 더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자국의 포병 전력을 100% K9 저주포로 통일하고 나아가 한국군이 운용하던 중고 장비까지 망설임 없이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또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일화로 회자되고 있는 나토 연합훈련 다이내믹 프론트 25에서의 K9에 미친 활약이 있었는데요. 핀란드에서의 성능이 증명되자 그 인접국인 에스토니아가 결단하게 된 것이죠.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핀란드만이라는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이웃 국가이자 지리적 환경이 쌍둥이처럼 닮은 형제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두 나라 모두 빙하기가 남긴 거친 흔적이 역력한 지형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울창한 숲과 깊은 늪지대 그리고 수많은 호수로 뒤덮여 있죠. 특히 겨울이 찾아오면 이 숲과 늪은 영하의 혹독한 추위 속에 단단히 얼어붙거나 눈이 조금이라도 녹으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버리는 그야말로 기계화 부대의 무덤과도 같은 가혹한 환경으로 변합니다. 에스토니아에게 있어 핀란드의 전장 환경은 곧 자신들의 앞마당이나 다름없기에 핀란드에서 무기가 통한다면 에스토니아에서도 통한다는 공식이 성립하는데요. 바로 그 핀란드의 얼어붙은 땅에서 지난해 펼쳐진 나토 연합훈련은 K9 저주포의 진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시험대가 되었는데 특히 다이내믹 프론트 25는 자국의 자존심을 건 세계 최정상급 저주포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무기 올림픽이자 치열한 각축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던 독일의 펜저어비치 2000, 뛰어난 전략적 기동성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차륜형 저주포 세자르, 그리고 북유럽의 강자 스웨덴이 자랑하는 최신의 차륜형 저주포 아처까지 모두 등판했죠. 내노라하는 서방의 명품 무기들이 핀란드의 주력 저주포인 K9 무카리와 함께 설원 위에 나란히 도열했는데 웬걸 이 20일간의 훈련 기간 동안 현장에 있던 나토 고위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추위는 강철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고 복잡하고 예민한 전자장비와 유압 시스템은 극한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방 세계가 자랑하던 최첨단 저주포들이 하나둘씩 멈춰서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낙오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스웨덴이 북유럽 지형에 최적화되었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차륜형 저주포 아처는 눈 덮인 험지와 혹한을 이기지 못하고 잦은 고장과 기동 불능을 일으키며 체면을 단단히 구겼죠. 차륜형은 깊은 눈과 끈적한 진흙 구덩이에서 헛돌기 일쑤였고 정교함을 자랑하던 자동 장전 장치는 주위에 얼어붙어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K9 저주포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K9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20일 내내 단 한 번의 고장도 단 한 번의 낙오도 없이 완벽하게 포탄을 날려보냈습니다. 궤도형 차량 특유의 강력한 접지력과 돌파력으로 얼어붙은 숲과 눈밭을 거침없이 누볐고 사격 임무가 떨어지면 지체 없이 즉각 반응하여 표적을 타격한 것이죠. 참가한 전세계 자주포 중에서 정비 소요 제로, 임무 달성률 10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K9이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본 에스토니아 군 관계자들은 아니 독일제도 심지어 같은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제도 멈춰서는 저 얼어붙은 땅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한국산 저주포만이 멀쩡하게 살아남았다면서 감탄하였죠. 에스토니아가 K9으로 포병을 통일한 데에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때문이죠. 혹은 낚기가 빨라서가 아닌 실제 전장에서 가장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웨덴의 아처 역시 스펙상으로는 매우 훌륭하고 세련된 무기입니다. 포장된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주행수도와 완전 자동화된 사격 시스템은 현대전에 추적화된 미래형 무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거친 대자연은 바퀴 달린 아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활동 반경의 제약이었는데 빽빽하게 들어찬 침엽수림과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인 눈, 그리고 그 아래 교묘하게 숨겨진 늪지대는 바퀴 달린 아처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결국 아처는 숲 깊숙한 곳으로의 진입을 포기해야 했고 사격을 하기 위해 집안이 단단하고 평평하며 거대한 차체를 고정할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을 찾아 헤매야만 했죠. 이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 역시 마찬가지로 겪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현대전에서 숲속에 은폐하지 못하고 도로 인근이나 개활지에 덩그러니 노출된 자주포는 적의 드론과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기 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오히려 없던 길을 개척하며 훈련에 임했는데요. 강력한 천마력 엔진과 튼튼한 궤도의 힘, 그리고 최고의 접지력을 보장하는 동적 궤도 장력 조절 시스템, 거기에 ISU 서스펜션을 탑재한 K9은 거침없이 눈 덮인 숲속을 파헤치며 나아갔고 적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오프로드까지 들어가 포신을 지켜 올렸습니다. K9이 위치한 곳은 아처보다 훨씬 더 혹독한 환경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가동률은 K9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니 뭐 말 다 했죠. 사실 핀란드의 설원은 K9이 정복한 수많은 전장 중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전세계 11개국 이상의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그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해왔습니다. 인도의 모래폭풍 가득한 사막과 산소가 희막한 히말라야 고산지대,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극지방 혹한, 호주의 붉은 황무지, 그리고 폴란드의 질퍽한 진흙탕 평원까지 K9이 가지 못하는 곳은 없었는데요. 여기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악 지형이 70%인 한반도에서 수십 년간 다져진 내구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기후와 지형인 사막, 늪지, 호수, 정글, 혹한, 혹서의 환경에서 K9은 멈추지 않고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실전 데이터는 그 어떤 화려한 마케팅 문구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실제로 과거 인도 자주포 도입 사업 경쟁 당시 러시아의 최신형 자주포 무스타에스가 거센 모래폭풍을 맞고 엔진이 과열되어 언덕을 오르지 못하고 멈춰섰지만 당시 경쟁자였던 K9 자주포만이 유일하게 모래폭풍을 뚫고 엔진 굉음을 울리며 언덕을 통과하자 이를 지켜보던 인도군 관계자들 입에서 샤바스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기도 했죠. 무적의 K9 부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오늘의 한 줄 평, K9 이제 화성만 가면 된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